안녕하세요. 범블한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3시 충격적인 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6,000선에서 55,0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고가 56,000선이고 저가 55,000선을 찍고 있죠. 이렇게 되면 한간에 떠돌고 있는 이 사만전자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도 자칫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이 살아야 한국 수출이 살 수 있는 사활이 걸린 문제고, 이유는 반도체 수출 자체가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인데 자칫 엄청난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주가가 거의 마이너스 3%가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니, 삼성전자가 하루에 3% 이상 빠진다는 것도 상상 안 되는 일이었고, 거의 8만 전자 웃돌면서 10만 전자 바라보던 그런 상황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거의 4만 선으로 훅 하고 내려가게 되면 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미국 쪽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반도체 업체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했던 바이든 정부, 이제 빠이빠이죠.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궁지에 몰리게 된 대만 TSMC, 그리고 삼성전자는 약속된 칩스법, 보조금 10조가량을 수령을 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게 지연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에서 대만 업체를 숨가쁘게 따라가야 하는 시점에선 또 다른 악재가 터질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BS 보도대로 한때 10만 전자 바라봤는데 5만원 늪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4만원대도 내려갈 수 있다는 위기감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발 반도체 악재, 그리고 기술 경쟁에서 조금 더 분발해야 하는 엄청난 압박감도 새로운 도전이 되어버린 거고, 그러니 오늘 3% 이상이 빠져버린 상황이 고스란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신저가, 장장 33일 동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치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장세로 랠리를 이루고 있는, 무슨 자동차 경주하는 것도 아닌데 서로 간에 엑셀을 풀로 밟고 순매도세가 썰물이 돼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앞으로 삼성전자가 지금 약세로 돌아서지만 확실한 기술력 증명만 제대로 된다면 이런 장세는 또 한 방에 엎어버릴 수 있는 저력도 있는 곳이 삼성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지금 장세가 가시밭길인 건 사실입니다. 좀 전에 언급해드린 칩스법과 HBM 부분에서 발목을 딱 잡힌 상황이라서 이게 당장 지금 진행형으로 멱살 잡고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사실상 힘있게 뿌리치지 않고서는 삼성이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죠. 하이닉스도 그동안 올랐던 상승분 반납하는 분위기 역력하고 오늘 거의 4% 이상 빠지고 있네요. 그래프 보더라도 지난 상승세보단 확실히 저공비행으로 기류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호재로 HBM4까지 납품을 할 수 있는 판로를 뚫었었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나? 이게 다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공포가 반도체 시장, 특히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 투자해봤자 외국인들 입장에선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 거죠. 결국엔 중국을 위시해서 대만, 한국 반도체 업황은 미국의 보호무역 때문에 수익률 파이가 크게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러니 실적이 좋은 하이닉스도 이렇게 하루에 4% 가까이 주식이 빠지고 있는 건데, 이거 정말 한국 수출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이 정도로 외인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 볼 수가 있고, 산업 전반의 업황 자체가 정말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안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기도 전에 한국 수출 생태계는 오늘부터 확실한 공포를 느끼고 있는 외국인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바로 그냥 뭐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냥 돈 냄새 제대로 이분들은 맡고 있기 때문에 죄다 뭐 그 자본들이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쪽 나스닥 선물은 뭐 빠져나간 외인 자본들을 흡수하게 되니까 당연히 뭐 반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냥 모든 자본이 미국 쪽으로 쏠림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불과 시작의 단계에 서 있는 건데, 벌써부터 장세 분위기가 이렇게 한국 쪽은 호재라 부를 수 없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홍길동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뭐 악재만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선 지금 뭐 전체 산업 생태계가 금융시장의 자본 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는 위기가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자본들은 단지 뭐 증시 쪽으로만 이동하지 않죠. 당연히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 1억이 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늘도 1% 이상이 오르고 있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가는 그래프를 보더라도 무슨 뭐 북한산 30분 만에 정상까지 헐레벌떡 뛰어가는 거야? 박지성의 심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정도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으로도 외국 자본이 한국 증시에서 눈을 딱 떼버리고 가상화폐 시장으로 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내년 1월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집권하는 때와 발을 맞춰서 가상화폐는 거의 엄청난 쏠림 현상으로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 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항상 조심할 건 먹튀죠, 먹튀. 버는 자 있고 잃는 자 있는 법. 타이밍 싸움에서 약간 좀 뒤처졌다 생각하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 비트코인보다 하위 그룹인 이더리움조차 뭐 최근에 올랐던 궤적만 봐도 뭐 이거 장난 아니네 라는 생각이 번뜩 들 정도죠. 뉴욕 증시에 정식으로 화폐 수단으로 인정될 정도로 뭐 존재감을 키우게 됐던 2024년 이더리움의 성장세, 폭풍 성장을 계속해서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외국 자본들은 한국 장세를 너무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죠. 결국엔 가상화폐가 향후 2년간 황금기를 구가할 거라는 예상, 이 트럼프의 달러 대체제, 가상화폐로의 쏠림 현상이 콕 집어 포인트를 주는 효과를 더욱 가속화시킬 건데, 어차피 달러를 댐수위 찰랑찰랑한 것 무작위로 수문 개방해서 달러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러스트벨트 쇠락한 공업지대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바로 이런 현실적으로 현찰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늘려달라는 건데, 거의 지금 미국은 이민자들이 백인들 일자리를 빼앗은 인상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달러 현찰은 트럼프 정부의 아이콘이 될 전망이고요. 거침없이 엄청난 재정 확대 정책이 시행이 될 거라서 인플레 압박감에도 불구하고 무섭도록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자연 뭐 돈의 가치, 달러의 가치는 미국 자국 내에서 쇠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체제, 가상화폐 쪽으로의 역할론이 부상이 될 건데 이때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뭐 코인 시장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본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국장은 거의 뭐 피폐해질 정도로 피폐해지는 상황, 뭐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 공통적으로 가장 암울한 금융시장의 모습을 재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뭔가 좀 우회적인 수요를 끌어들일 만한 요소가 별로 없죠. 이전에는 뭐 삼전과 하이닉스가 쌍끌이 어선이 될 수가 있었는데, 공통적으로 미국발 반도체 시장의 대격변이라는 장애물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서 꼼짝마, 고스란히 그동안의 성장세를 다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쎄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퇴직금 6억을 내건 대기업들도 속속 등장하면서 희망퇴직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정년을 하려고 했던 분위기에서 이렇게 거금에 퇴직금을 쏘는 것으로 대체하려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한마디로 긴축 모드. 연말 희망퇴직은 지속적인 랠리 분위기를 이룰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LG에선 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의 인력 감축, 보다 뭐 타이트한 조직 구조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 역시도 뭐 호텔 사업과 유통 부분 구조 조정에 들어가 있고, 공기업에서 민간으로 넘어오게 됐던 KT, 거의 뭐 한번 여기 들어가면 나무에 생기는 옹이처럼 잘 빠져나오지 않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이런 것들도 희망퇴직을 서둘러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전체 금융 전반의 위기, 곧바로 기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도 오늘 5만 5천대의 주가로 내려앉은 충격, 고스란히 현장에서도 술렁거리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요. 33일째 순매도 행진은 오늘도 스탑이 불가할 정도로 풀 악셀을 밟은 거고, 전체 13조 정도 팔아치우는 엄청난 역쇄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펀더멘털 쇼크죠. 가장 기초 체력에서 받쳐줘야 할 삼성과 하이닉스를 위시한 대기업들의 이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바닥나고 있다면, 이건 그냥 한국 경제가 정통으로 불황을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위기와 충돌하는 궤적으로 가는 건데, 이 와중에도 가계대출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점입 가경인 것은 이게 1금융권 대출이 아니라 2금융권 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게 거의 뒤통수를 깨는 일이죠. 2조 7천억이 단기간 안에 불어났습니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다시 6조 6천억으로 향해 가고 있고, 전월 대비 9월에 약간 대출 규제 때문에 주춤하던 추세가 10월에 1조 3천억이 더 늘어버리는 어마무시한 그냥 8월 달에 10조가 넘는 대출 추세, 그 위기감이 한 달 만에 순삭되어 버리고, 다시 가계대출은 미친 듯이 말머리를 정상을 향해서 나폴레옹 알프스 넘어가는 것 마냥 아주 씩씩하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다 나폴레옹 완전히 전쟁에서 망했어. 혹독한 알프스 넘다가 골로 가버린 건데, 아니 대출이 이렇게 고비고비를 자꾸 정상 정복하려고 하니까, 특히 이번에는 그렇게 건전성 부분에서 위태위태하다고 도마 위에 계속 올랐던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폭주하고 있으니, 정말 부동산 쪽 자금 회전은 세상의 모든 기둥뿌리를 다 뽑아버릴 심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PF 문제와 물려있는 새마을금고가 1조 원이 급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어느새 새마을금고가 금고문을 열어서 주담대까지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건이 좋아요. 여기가 연수도 40년이고 금리도 싸니까 수요가 그냥 대폭 몰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부동산은 고스란히 터질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이나 이를 두르고 있는 금융 환경이 거의 극악의 악재를 만나서 허우적대고 있는 상황에선, 한쪽에선 부채로 집을 사기 위한 폭주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품만 남은 장세입니까? 경제 상황과 반대로 가는 이 자산 가치 상승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썩은 동아줄하고 똑같습니다. 가까스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청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끊어지고 있는 밧줄과도 같은 건데, 멀리 갈 것도 없죠. 중국은 베이징이 부동산 시장 이미 휘청거렸었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대마불사라 불리던 절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과 같은 베이징 아파트들도 30% 폭락은 노멀한 일이 되어버렸고, 영원히 이전의 좋은 시절은 오지 않을 거라는 비관론이 지금 우세합니다. 한국이 중국 부동산 쌍둥이와 같은 것도 아닙니까? 한국 경제의 대마불사라 불리던 삼성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부동산 대마불사들 강남 아파트가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는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 태풍처럼 몰아치는 현재 금융시장의 변화, 기업의 업황 악화로 인한 급격한 자산시장의 붕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찾아오기 때문이죠. 잘 지켜보시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기다리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크래커처, 오늘 오후에 터진 정말 충격적인 일, 결국 대마불사라는 말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엔 지금 급변하는 금융시장이 자산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줄 거고, 중국 부동산 30% 폭락, 그 이상으로 충격을 받을 한국 부동산, 부채가 가장 큰 문제여서 더욱 충격적 하락장은 엄청난 확산 속도로 전개가 될 듯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북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